자, 이어가겠습니다. 앞차시에서는 전반적인 총평하고 이런 문제의 특징이 있다 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오답률 높은 문제들이 여기 다 모여있죠. 네. 하나씩 정말 그게 왜 그랬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실 33번, 34번은 굉장히 이런 느낌이죠. 읽었어. 다 알겠어. 답이 없어. 라든지 순간적으로 뭐지? 한 번 더 생각해야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정답이 약간 함축적이죠. 그러니까 말을 좀 더 생각해 달라 라는 거였는데, 사실 33번, 34번 문제를 풀려면 지문의 근거가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크게 읽는 게 아니라 읽었는데 갔는데 너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고 너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필자가 어디서 했지를 정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 34 둘 다 까다롭겠습니다. 갑시다. 어떤 인벤션이나 디스커버리인데 그게 너무 멀리 있어. 그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으면 그거는 무가치하대요.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거든.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오픈석, 열어주는 건데 단지 다음 단계만 열어줘야 돼.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인바이트 해야 돼요. 컬처가 옮겨가도록. 원홈만. 원홈이 뭐야? 홉, 이렇게 한 발짝 뛰는 것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된다고.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넥스트 스텝만 가야 되고요. 원홈만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키워딩 해봐. 키워딩. 인벤션이나 디스커버리,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너무 멀리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한 발자국만, 넥스트 스텝만 가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걸 머릿속에 담은 채 읽어볼게. 과도하게 미래지향적이거나 또는 관습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인벤션들은 처음에 실패한대. 실패할 수 있죠. 왜? 걔가 부족한 거야. 필수적인 아직 발명되지 않은 매트리얼이 부족하고요. 중요한 시장이나 적절한 이해가 부족해. 그게 없어. 그러나 나중에 성공하는 거지. 언제? 그 생태계 또는 생태, 그 서포팅 아이디어의 생태가 캐치업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그게 통할 만한 이콜로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고서 이 사람 딱 나오는 순간 너는 제너럴하고 너는 스페시픽하구나. 그러니까 얘는 결국 여기에 맞춰 읽어야지. 자, 멘델의 1865년의 Theory of Generic Heritage, 얘는 정확했지만 무시당한 거죠. 35년 동안.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걔네가 설명을 못했거든. 그 문제를. 바이올로지스트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문제를 설명 못했고요. 그의 설명이 작동하지도 않았어요. 알려진 메커니즘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의 발견은 도달하는 것보다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Even for 누구? 심지어 그 초기에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여기라고. 즉 그때 이콜로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 못했다고. 몇십 년 이후에 과학이 직면하게 됐어요. 그 당면한 문제를. 멘델의 디스커버리가 답할 수 있는. 이 말은 뭐야? 이제 그게 필요한 시기 왔다 이 말이지. 이제 생태가 갖춰진 거죠. 이제 그의 인사이트가 빈칸했다. 이제 그의 인사이트가 빈칸했다는, 여기 봐봐. 주제가 뭐였지? 너무 멀리 가 있으면 안 돼. 한 발짝만 떨어져 있어야 돼. 왜? 멀리 가 있으면 아직 이콜로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성공 못하고, 이콜로지가 만들어져야 뭐 하는 거야? 성공하는 건데, 여기 이콜로지가 만들어졌지? 그럼 얘는 뭐 한다고? 이제
성공했겠죠. 주관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겠지. 뭐 시대에 맞다는 거겠지. 시대나 뭐 환경에. 시대나 환경에 이제 부합하게 된 거죠. Within a few years of one another, 자, 3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재발견한 거예요. 멘델의 잊혀진 업적에 대해서. 걔네들은 물론 계속 거기 있었다고. 여기 들어가면 뭐야? 성공했다. 생태가 갖춰서 성공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답이 없어. catch up to, caught up to, 따라잡은 거예요.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괜찮은 것 같은데? 현대적인 문제들을 caught up, 따라잡았어. 괜찮은 것 같아.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불러일으켰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이너스니까. 처리했다. 과거와 현재의 주제들을 똑같이 처리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과거와 현재의 토픽을 똑같이 다룬다. 과거 거나 현재 거나 똑같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단지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건 뭔 소리냐. 네. 멍. regain. 다시 얻었어요. 뭐를? 대중의 수용. 대중이 이제 수용하게 됐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1번도 괜찮은 것 같고, 4번도 괜찮은 것 같고, 5번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필자가 한 말을 찾아야 돼. 필자가 성공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필자가 성공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게 어디 있었죠? 여기에. 이상적으로 뭐 해야 돼? 이노베이션은 단지 넥스텝만 오픈해야 돼. 그리고 컬처를 초대해야 돼. 어디? 한 발짝만 가게 해야 돼. 이게 뭐 한 거야? 성공한 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아이고, 네. 어렵죠. 그러니까 필자의 말 안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이게 있으면 우리 빈칸 앞뒤만 보고 풀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글 전체에서 성공이 여기 표시가 된 거죠. 이상적으로 이노베이션이 뭐 한 단계 이 정도 고기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러면 1번은 왜 안 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얘의 통찰이 걔를 이해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발생하고 통찰이 그걸 따라간 거잖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었어요. 해결책은. 원래 있었다고. 여기 뒤에 보면 그 각각은 물론 거기 원래 있었어. 해결책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현대 문제가 그거랑 같이 간 거지. 멘델이 몰랐다가 이제 따라잡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간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은 왜 틀려요? Gained acceptance of the public은 답이야. 이렇게 쓰면 답이지. 대중의 수용을 얻었다. 대중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다. 답이야. 왜 틀렸지? regain이라서. regain. 다시 얻었다는 건 원래 갖고 있다가 잃었다가 얻어야지. 그 얘는 regain이 틀렸어요. 야, 네.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4번을 보고 한 번에 딱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지를 봤을 때 분명히 얘는 뭐고 얘는 뭐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 특히 1번 보기를 이렇게 잡아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냥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his insight가 이제 그 문제를 따라잡다니까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이해했다가 되기 때문에 1번은 안 되겠고 5번은 regained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은 분명히 지문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답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성공이라는 표현이었다. 성공이라는 표현이었고 그 기준과 제일 비슷한 말 중에서 그럼 얘도 비슷한데 했을 때 지문 안에 들어가서 필자만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게 고난도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34번은요. 결국 빈칸이 초반에 있죠. 뭐 싸움이에요? 타겟팅 싸움이에요. 분명히 포토그래피 이전을 말했거든요. 사진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를 답을 써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야? 사진이 나온 이후의 얘기야. 다시. 사진 이전에는 사진 이전에는 뭐 했다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야? 사진 이후의 얘기야. 그럼 이 말을 가지고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걸 타겟팅을 안 하고 그냥 갔다. 타겟팅은 뭐야? 내가 뭘 찾을지 생각하라고. 머릿속에 사진 이전에는 어땠는지야. 사진 이전에는 어땠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읽으면 막 읽었을 때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됐을 거야. 답이 없어서 좋은 말, 이런 거, 좋아 보이는 말 썼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뭐 사진 이전의 얘기였다. 그러니까 타겟팅, 사진 이전에는 뭐 했는지를 찾겠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간다. 가볼게요. 근데 아마 여기 첫 문장이 해석되나요? 화가들은 항상 집어들어 옮겼어요. 특정한 장소를. 뭐 밖으로? 그들의 거주 밖으로. 이게 뭔 소리야? 밖으로. 그리고 옮겼어. 걔네를 딴 데로. 그랬지만 그림은 시간을 소비해요. 만드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 옮기기가. 그리고 한 번에 하나만 만들어져. 대충 알겠는데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정상. 그럼 어떻게? 쫄지 마. 그냥 가. 좀 이따 알려줄게. 일단 가볼게요. 그림은 이랬다고. 근데 이 사진의 이제 복제, 사진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특히 일어난대요. 뭐와 함께 발생했냐면 도입과 함께 하프톤 플레이트의 도입이래요. 하프톤 플레이트가 뭐야? 몰라. 하프톤 플레이트 아세요? 모르겠는데. 한글로 뭐래? 네. 해설지에도 하프톤 플레이트가 나왔었나 봐요. 네. 몰라. 모르는 거 나왔는데 여기 보면 1880년대 해놓고 뭐 나왔어? 댄 나왔지. 관계사. 컴마 없는 관계사. 제가 알려줄 거예요. 얘가 뭔지 모르죠. 선행사가 뭔지 막연해서 뭔지 모르지만 알려줄 거야. 하프톤 플레이트가 뭐냐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기술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했대. 사진을. 뉴스페이퍼나 아니면 뭐 전기 간행물이나 책이나 광고에 있어서. 이걸로 이제 사진을 복제해 쓰는구나. 이 얘기야. 사진은 became coupled to consumer. 뭐랑 같이 가게 되냐면 소비자 자본주의랑 같이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받게 됐어요. 뭐 제한 없는 양으로 figure, 뭐 인물이나 경치나 사건을 받게 됐어요. 그게 예전에는 활용이 안 됐던 거야. 둘 중에 하나. 전혀 활용 안 되거나 단지 픽처로서 뭘 위한? 한 고객을 위한 픽처로 사용됐다고. 무슨 말이죠? 예전에 그림일 때는
사용 못하거나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해 쓰던 거잖아. 픽처, 그림일 때는. 근데 이젠 사진으로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지. With capitalism, 자본주의의 어떤 배열, 세상에 대한 배열과 함께 그걸 뭐라고 뒀냐면, 자본주의가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department store, 이제 뭐라고 한가?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백화점. 그거와 함께 이게 뭐예요? 확산과 순환. 그 표현물의 확산과 순환이 성취했다. 엄청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규모를 만들었다. 말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사진 때문에 사진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진이 되게 많아졌다. 어디 갔어? 점차적으로 사진은 됐죠. 값싸고 많이 생산되는 오브젝트예요. 그게 만든 거야. 세상을 더 비저블,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미적으로 만들고 바랄 만하게 만들었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한테 다 간 거예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되었다니까 각 사람들한테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translating, 바꿈으로써 걔네를 싼 이미지로. 결국 다 무슨 말이야. 원래 그림일 때는 한 명만 봤잖아. 근데 사진이니까 거기서 보는 경험들이 다 사람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겠다는 얘기죠. 가볍고 작고 대량 생산된 사진은 뭐가 됐어요? 역동적인 매체가 됐대. 뭘 위한? 시공간적인 순환이죠. 뭐에? 장소에. 그러니까 사진 이전의 세계에서는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사진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됐대? 예전에는 그림으로 할 때는 그게 잘 쓰지 못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진을 쓰게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사진을 쓰게 되니까 그게 시공간이 순환하게 된 거야. 장소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장소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본 사람은 거기서 그 장소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장소를 경험할 수 있고 저 장소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진 이전에는요? 장소의 순환이 잘 일어났어 안 났어? 안 일어났겠지. 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사진 이전에는 어땠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진이 있음으로써 값싸고 대량 생산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라는 얘기잖아. 사진 이전이니까 그 반대말을 써야 돼요. 자, 1번 가볼게요. 그림만이 연결된 거죠. 자연과 연결된 거는 그림만이었다. 그건 아니죠. 자연과 연결되면 안 나왔고요. 2번, 그림이 주요한 예술 형태였다. 지금 예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답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림만 있었다 이 말이지. 그림만 있었다. 근데 지금 예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야? 3번, 예술이 거울을 들고 있었대요. 세상에 대한. 예술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지. 거울로. 멍멍이고. 열망, 여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강하지 않았대. 아니요. 5번, 장소들이 잘 여행하지 않았대요. 야, 이거 되게 함축적이죠.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사실 이거를 딱 보고 한 번에 답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았다? 가장 명백한 근거는 뒤에 있는 얘기였어요. 가볍고 작고 mass produced photograph가 다이내믹 된 거야. 시공간적으로 순환시키는 거죠. 장소에.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순환된다고. 이동하는 얘기죠. 사진 이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봐야 5번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 아, 사진 덕분에 장소가 시공간적으로 순환한다고. 그럼 사진 이전에는 장소들이 잘 이동하지 않은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어려웠다. 좀 더 깊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처음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들이요, 항상 옮긴 거야. 특정한 장소를 그들의 dwelling, 거주지 밖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궁금하지 않겠지만 설명을 굳이 해드리면, 어떤 공간, 어떤 가다가 내가 지나가다가 뭐 경복궁을 봤어요. 경복궁이라는 장소가 있어. 장소가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면 그 경복궁이 원래 있던 dwelling, 그 장소를 그 그림으로 옮긴 거지. 자,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dwelling으로부터 장소를 리프트했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그 장소에서 이걸 그림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응? 자, 아, 페인터가 항상 리프트했다고. 특정 장소를 꺼낸 거야. 어디로부터? 원래 있던 곳에서 꺼낸 거야. 그리고 걔네를 딴 데로 옮겼다는 건 이제 그 캔버스로 옮겼겠죠. 그렇지만 페인팅은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요. 이동도 어렵고 한 번에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경복궁이라는 장소에 대한 그 장소가 다른 쪽으로 잘 전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 정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텐데 아마 실전에서 여기는 거의 해석이 안 됐을 거고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저게 됐으면 넌 이 글의 필자야. 거기는 거의 안 됐을 거고 여기 좀 됐을 거고 여기서 아 그치 전 세계적으로 그치 사진이 그렇게 됐지 하고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번도 그렇고 34번도 그렇고 뭐야? 필자가 한 말을 정확하게 찾아야 돼. 필자가 한 말. 필자가 33번에서도 셋째 줄에서 only next step만 그랬다. 그 다음에 34번도 요 뒤에 사진은 이렇게 했다. 라는 걸 답을 찾기 어려울수록 더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6번. 방법은 전과 동. 주어진 문장 읽고 일단 명시적인 시그널을 찾아보자. 해볼게요. intuitive ability. 직관적인 능력인데 뭐 하냐면 분류하고 일반화한대요. 그거는 당연히 유용한 특징이야. 라이프나 리서치에서 좋아. 그러나 그게 하이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가 있어요. 뭐와 같은 우리의 경향 안에서 뭐 어떤 고정관념 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화를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래시파이하고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A 볼게요. 직관적으로 빨리 우리는 정신적으로 things를 sort하는데 그룹으로 우리가 인지하기에 차이점인 것,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인 거에 맞춰서. 그리고 이게 기반이 된대요. 뭐에? 고정관념화에. 단서가 보여? 안 보이죠? 모르겠어요. B 갑니다. 우리의 뇌는 수행한다. 이러한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들. 여기 이러한 일들인데 주어진 문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tasks라는 단어가 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없죠. 물론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거 이게 일들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왜냐하면 얘는 분류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었으면 가능한데 분명히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로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B가 연결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저 디즈 때문에. C로 갈게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는 불러일으키는데 부정적인 함축을, 그게 부정적인 편견을 담고 있거든, 내포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건 뭐? B가 붙지 않는다죠. 얘를 두고 가장 확실한 B부터 읽는다. 우리의 뇌는 이 일을 수행한대요. 효과적으로, 자동으로. 인지하는 거 없이. 진정한 문제, 스테레오타입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의 부정확함이 아니고, 그러나 뭐다? 그들의 유연성의 부족이고요. 그들의 경향이야. 남아있으려는 경향이죠. 심지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멈춰서 생각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부정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속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뭘 찾아야 돼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수행하는 일. 어딨지? A에서 C에 있어. A 볼까요? 뭐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소팅한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그제민 하거나 또는 이그제민 하지 않는다. 더 많은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things가 다른지, 그리고 그 정도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 차이들에. 이게 테스트인가? 아닐까? 애매한데? C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코노테이션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스테레오타입이 다르진 않대요.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화랑, 일반화인데 그룹, 사람들에 대한 그룹이다 일반화는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 C에 E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 task가 없어요. 주어진 문장에도 없고 C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A, B가 붙어야지. A, B가 붙으면 답은 C, A,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러나 B에 있던 this task를 명시적 단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순간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 벗 보이세요? 세모 쳐보세요. 주어진 문장. 벗. 그 다음에 B에 여기 벗 보여? 세모 쳐봐. C에 벗 보여? 세모 쳐봐. 이게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고, 그런데 다시 이렇고, 근데 다시 이래요. 그 내용으로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내용으로 연결하기에는. 아마 내용으로 연결했던 사람은 독해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this task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this task라는 건 좀 막연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일,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되지 않나요? this task.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뭐야? 능력이야. 능력에 대한 얘기야. 타스크가 없다고. 타스크는 여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 A, B가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써야 된다. 근데 쟤를 못 봤으면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벗을 다 따져서 갔어야 되거든. 자, 37번 갈게요. 자, 식물들은 보여준대요. 뭐 미세하게 조정된 적응 반응을. 언제? 영양소가 제한됐을 때. 가드너들이 인지할 수도 있지. 옐로우 리브스가 신호다. 포어 뉴트리션에. 그래서
퍼틸라이저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A 보면 in contrast가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가드너들이 옐로우 리브스를 보면 비료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조적으로 식물들인데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영양이 충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위험을 피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한대요. 얘랑 얘가 대조가 될 수 있나? 안 되죠. 네. in contrast 때문에 불가합니다. in contrast 때문에. 선생님 왜 안 되는데요? 아니 저건 가드너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얘는 갑자기 영향이 많은 역사를 가진 애들 연결이 안 됩니다. B 볼게요. 리서치인데 이 영역에서의 리서치는 보여줘 왔죠. 식물들이 끊임없이 알고 있대. 그들의 위치를 환경에서 뭐의 관점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사실 이 영역에 대한 연구래요. 이 영역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앞에 꼭 에어리어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만약에 근데 붙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그러면 이 영역은 어디예요? 가드너들이 비료 주는 영역에 대한 연구겠지. 가드너들이 비료 주는 것에 대한 연구는 보여줬대. 식물들이 끊임없이 알고 있는 거, 그들의 위치를 환경에서 뭐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사실 나는 X라고 생각하지만 자 보수적으로 물음표 갈게요. 물음표. 자 보수적으로 물음표 갈게. 자 C로 가볼게요. 그러나 만약 식물이 케어테이커가 없어. 제공할 만한. 자 서플멘트 미네랄을 줄 만한 애가 없으면 걔네가 확산돼서 확산할 수 있거나 또는 늘릴 수 있죠. 걔네의 뿌리를 늘리거나 또는 뿌리털을 발달시킨대. 허락하도록 구하러 다니는 거죠. 더 먼 땅으로. C 보면 뭐가 없어요? 케어테이커가 없죠. 이 케어테이커는 어디 있는? 주어진 문장에 있는 가드너랑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지. 그 C는 굉장히 맞을 것 같지만 원래 동그라미가 되려면 A, B가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너도 그냥 물음표로 치자.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뭐? B가 앞에 C가 앞에 올 것 같다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어. 하지만 보수적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A부터 보자. A가 오지 않는다. 자, 가장 확실한 A부터 볼게. 자, 대조적으로 식물인데 역사를 갖고 있대요. 뭐 뉴트리언트가 많은 역사. 걔네들은 위험을 피하고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거죠.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은 반응한다. 환경적 변화나 불공평함에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에너지를 성장이나 뭐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 Why? 그러면서 제한한다. 리미팅하는 거죠. 데미지를. 그리고 non-productive use of their valuable energy에 대한 거는 제한한다. 오케이. 뭐 그냥 결론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근데 A 앞엔 뭐 와야 돼? in contrast 통해서 요거의 반대가 와야 돼. 자, B 볼게요. 이 영역에서 연구는 보여준대. 식물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던 환경에 스페이스랑 타임에 있어서 식물들인데 경험한 거예요. 다양한 그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과거에 그 아는 애들은 뭐 하는데? 보여준대요. 리스크 테이킹. 느낌 왔어요? 리스크 테이킹 한다. A에 어디 있었죠? 리스크를 피한다. 이 정도면 느낌 오죠? 뭐와 같은? 이런 거 같은. 리스크 테이킹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B랑 A는 뭐 해야 돼? 붙어야죠. 그럼 C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만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B는 지금 리스크 테이킹 하는 얘기고 A는 리스크를 피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in contrast 연결됐다고. C 볼게.
근데 우린 느낌적으로 C가 먼저 올 거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 해보자. 그러나 한 식물이 케어테이크가 없어. 제공할 만한 서플먼트 미네럴.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한대요. 한 다음에 식물들은 또한 나열이네. 또한 사용한다. 그들의 메모리를. respond to history. 메모리인데 반응한 메모리예요. 역사에. 과거겠죠? 시간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 다양함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소재가 뭘로 바뀌는 거야? 얘네들이 과거의 기억을 이용해서 반응했던 걸 사용한다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 있구나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C가 맨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면 되잖아. 근데 C의 뒷부분에서 뭐 한다고? 시간적, 공간적인 거에 대해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B에 정확하게 있죠. 이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 식물들은 시간, 공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가죠. 처음에 가드너가 있던 얘기. C로 가서 그러나 없으면 이렇게 하는데 나열이 됩니다. 이제 시간, 공간적인 얘기를 할 거야. B에 갔더니 시간, 공간에서 식물들이 이러하되 해놓고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반면에 이런 경험이 있는 애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더라. 답은 5번. 38번. 자, 일단 뭐 한다고요?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 자,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쟤는 읽으나 마나다. 어떻게 한다? 그냥 간다. 그냥 가서 얘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단절을 느껴야 한다. 단절은 누가 알려준다? 명시적 단서가 알려준다. 명시적 단서라는 건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사 얘네들인데 사실 이 문제는 명시적인 단서가 완벽하게 있어요. 그걸 찾으면 쉽고요. 그걸 못 찾으면 어렵습니다. 뭐였죠? 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은 사람한테는 엄청 쉬운 문제야. 근데 이걸 못 찾잖아? 그럼 4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넣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자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단절을 찾으라고요. 가볼게요. 자, 변화 이동이에요. 아날로그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간 것은 엄청나게 영향을 주죠. 어떻게 음악이 만들어지는지. 이번 근데 평가원 거는 보면 음악, 소재들이 예술, 사진 이런 게 엄청 많죠. 네. 자, 우선 소리를 디지털로 만든 거야. 그게 뭔데? 즉 다시 말해서 바꾸는 거죠. 숫자로. 그게 만든데 음악을 만드는 애들이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들이 와라스던 행해진 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물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뭔 소리야? 즉 다시 말해서 트위스트하거나 밴드예요. 소리를 뭔가 새로운 걸로 뭐 없이 희생시키는 거 없이 원래 버전을. 그러니까 맘대로 바꿨다가 되돌릴 수 있으니까. 이러한 undo,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자, made mistake 만드는데 실수를 상당히 덜 중요한 걸 만들어. 실수하는 게 괜찮아. 왜냐면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스파크를 일으켜요. 창의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그리고 격려하지. 만들어내. 일반적으로 더 실험적인 마음을 만들어내겠지. 게다가 지금 뭐예요 그러면? 지금 디지털로 음악을 만드는 거의 장점이겠죠? 디지털로 바뀐 소리는 조작될 수 있대요. 단순히 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야.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단순화시키죠. 어떤 에디팅하는 과정을 상당히 단순화시킨다. 여기 얘기가 뭐죠? 디지털은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단순하다야.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 뭐가 아니라 피지컬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놓고 예를 들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야? 단순하다. 프로그램으로 하면 된다. 피지컬리 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해 볼까요? 에디팅이 예전에는 관련돼 있어요. 레이저 면도칼 같은 거를 정말 물리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붙여. 오디오 테이프를. 이거 옛날 얘기잖아. 그러니까 잘라서 붙였는데 이제는 관련돼 있지. 커서랑 마우스 클릭만 하면 돼. 컴퓨터 베이스드 뭐 시퀀스 프로그램에. 그게 엄청 시간이 덜 들어. 얘랑 그냥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면도칼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이 별로 안 든다. 볼게.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가 뭐야? 마이크로 레벨. 미시적인 거죠. 작은 수준의 접근이. 이러한 작은 수준의 접근이 뭔데? 이러한 작은 수준의 접근. 이러한 작은 수준의 접근이에요. 미시적인 접근. 여기 미시적인 접근이 있었나?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면도칼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 한다고. 이게 미시적인 접근이야? 모르죠. 그때 뭘 본다? 주어진 문장을 본다. 보면 뭐 때문에? 조작, 디지털로 바뀐 사운드의 조작은 의미에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 인포메이션에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고. 근데 에디팅이라는 것이 에디팅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수정하는 작업, 편집하는 작업이 행해질 수 있대. 뭘로? 밀리세컨드 프리시전. 이게 뭐야? 밀리세컨드 프리시전. 1000분의 1초의 정교함으로. 1000분의 1초의 정교함. 그게 뭐야? millisecond precision이라고. 그게 this micro level access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4번은 안 되는 게 얘랑 얘가 3번과 4번이 for example로 같은 말이에요. 이게 general한 말고 얘는 specific한 말입니다. 자, 39번. 지금 38번엔 누가 알려줬죠? 저 this가 알려줬죠? 39번도 보면 주어진 문장 연결사 있어 없어? 없어요. 난 뭐하니?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지우고 왔어요. 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을 정답으로 인도한 단서는 뭐예요? 얘죠? 이 this입니다. 그럼 this 말은 어떻게 알죠? 이 this is because로 안 거죠. 이게 원인이니까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결과가 있었어야 돼. 자, 확인해 볼게. 자, 주어진 문제에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읽은 안과 똑같다. 그냥 가서 단절을 찾는다. 가볼게요. 자, 액트다 인정하는 거예요. make of artwork.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게 요구하진 않은데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진 않은데,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페인터들이 믹스하는지,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를 믹스하는지, 어떻게 이미지의 수정이 도구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대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all that's required, 요구되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해예요. 뭐 중요한 차이만 이해하면 돼. 뭐 사이에? working with paint, 페인트로 일하는 것과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이라는 것, 그 차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러한 감각 또는 이러한 뭐 이해, 이것은 관련돼 있대요. 뭐 기본적인 친숙함이죠. 페인트와 또는 페인트 브러쉬. 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친숙함,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같은 얘기죠. 이게 아마도 포함하고 있대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뭐 컨슈머 이미징 앱들을. 자, 그거 잘 봐. 디스 보세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뭐 재료나 도구는 오게 온다고요. 뭐 그 자신의 도전으로, 어려움으로, 그리고 행위 유발성으로. 와, 뭐, 이게 더 어렵다. 행위 유발성이 뭐냐? 행위 유발성? 뭘 위한? 예술적 창작을 위한. 행위 유발성이라는 건, 유발성이라는 건 어떤 물체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행위를 유발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둘러싼 어떤 환경 같은 게 있잖아.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거. 행위 유발성. 그냥 볼게. 어차피 몰라도 여기 and가 있으니까 이 말을 몰라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죠. 해볼게. 이게 뭐 때문이냐면 3번.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매트리얼이나 도구라는 거는 그 자체에 챌린지가 있고요. 뭘 위한? 예술적 창작을 위한 챌린지가 있대요. 이게 원인이고 그럼 이게 앞에 결과야? This is because잖아.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매트리얼 툴스는 그 자신의 챌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알아야 한다냐고. 여기서 낯설음을 느껴야 돼요. 뭔가 이 this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4번에 critics 보이죠? 근데 주어진 문장 보면 여기 art critics 있잖아요. 이름 나올 때 항상 뭐 full name의 short term으로 가죠. 그러니까 5번은 될 수가 없어요. 5번 될 수가 없고 분명히 3번, 4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3번, 4번이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 this가 뭐냐고. 주어진 2번에 있냐고. 이건 뭐 때문이냐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매트리얼이나 도구가 그 자신의 도전 과제, 어려움이 있어. 예술적인 창작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알아야 한다. 그런 도전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알아야 한다.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주어진 문장. 원래 기본적인 얘기 하다가 볼게요. 전문가들의 경우에 뭐와 같은? 예술 비평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 더 깊은 친숙함, 매트리얼이나 테크닉에 대한 더 큰 친숙함이 유용하대요. 뭐 하는데?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인폼, 좀 더 아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작품에 대해.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잘 판단하려면 누구? 아트 크리틱들은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왜? 자, 아트 크리틱은 더 잘 알아야 된다. 왜? 모든 종류의 매트리얼 얘네들은 그 자체의 챌린지도 있고 어프던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이 이게 안 됩니다. 됐나? 더 아는 게 좋다? 왜? 이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종종 뭐 이런 데 관심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답은 3번. 결국 this였다. 단서는 뭐라고요? 있다고 믿어야 보입니다. 사실 38번하고 39번에서 이 두 개의 this가 38번에 5번에 있던 this와 39번에 this is because의 this가 정답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40번. 40번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보통 얘가 뭐 실험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실험이나 아니면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글 자체를 하나로 갔기 때문인데요. 사실 B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토리컬 픽션은 재구성한대, 과거를. 어떤 증거를 사용해서? 뭐 그렇지만 그게 제공한다. inviting description을. 그게 사람들의 이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뭐 돕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얘가 뭐 enhance나 enrich나 improve였던 걸 알 거예요. 플러스 방향인 걸 알 거고요. 읽어보면. 근데 어떤 증거였냐가 조금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없어서 그 근거만 찾아보면 내용이 반드시 사실은 아닌 거죠. 반드시 사실은 아닌 증거들이고 그리고
invention,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그리고 뭐 아까 기록도 없는 거. 이런 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히스토리컬 픽션에 대한 얘기인데 역사적인 소설인데 걔네들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는 얘기죠?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도 넣는 거지. 그리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고 기록도 없는 거예요. 뭐 그건 어떤 증거겠어? 그건 구체적이냐, 불충분하냐, 오래된 거냐? 불충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41, 42번. 다 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1, 42번은 이 글의 컨텍스트하고요. 컨텐트가 나오죠. 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반대로 읽으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하고 컨텐트가 한 번만 자리가 바뀌면 뭔 소리야? 가 됐을 거예요.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좀 정교하게 읽기를 바란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텍스트와 컨텐트를 잘 따라가 봅시다.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까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게 까먹어. 대부분을 우리가 배운 거, 학교에 배운 거. 학교에 배운 거 까먹는 이유는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소평가한대요.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과소평가한대요. 다른 시기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한대요. 뭔가를 기억해. 그러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는 기억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걸 까먹는다고. knowing, 아는 거. 어디서 언제 네가 뭔가를 배운 걸 아는 것은 뭐라고 불린다? 맥락적 정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 맥락이라는 것은 처리되죠. 뭐에서? 좀 다른 기억 절차에 의해서. 뭐보다는? 내용에 대한 기억보다는. 오케이. 여기 나왔네. 컨텐트. 내용과는 다르대. 그러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건 내용을 기억하는 건 달라. 그러므로 매우 가능하대. 뭐 하는 게? 내용은 기억해. 뭐 없이? 그 맥락은 기억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어. 배운 내용은 기억하는데 학교라는 걸 기억 못한다고. 야, 그렇죠. 네. 너네 학교는 기억하니? 자, 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용 기억하는 거랑 맥락 기억하는 건 별개다. 라는 거지. 왜냐면 앞에는 제너럴한 얘기고, 스페시픽한 얘기니까.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읽어야 돼. 만약 누가 말해요. 무비, 영화에 대해서. 그 너는 생각하지. 너 스스로? 너가 들었다고. 그게, 테러블해. 라고 생각했어. 근데 기억 못해. 어디서 네가 들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맥락 관련된 거니까 틀린 게 없죠. 웨어를 물어볼 줄이야. 와, 저 문맥선 저게 컨텍스트니까 상관없습니다. 너는 회상에 그 컨텐트를 됐나? 내용은 기억하는데 그러나 너는 컨텍스트는 까먹은 거야. 맥락 정보라는 건 빈번하게 더 쉬워요. 까먹기가 컨텐트보다, 내용보다. 그리고 그게 더 소스예요. 다양한 기억 착각에 대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확신을 못해요. 뭐에? 그 설득력 있는 주장에 대해서. 만약 그게 쓰여졌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서먼인데 분명한 좀 재정적인 이익이 있어. 그 주제에.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좀 돈하고 연결된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잘 확실히 못하겠지. 그러나 in time, 시간이 지나면 그 독자의 태도가 평균적으로 바뀌어요. 방향으로. 어디로? 그 설득력 있는 주장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D는 맞죠. 벗이 있으니까 처음에 확신 못하다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니까
처음에 못하다가 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왜냐? 그러니까 독자들은요,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요. 컨텐츠를, 내용만 기억해. 그 주장에. 근데 까먹는 거야, 그 소스를. 소스가 뭔데? someone인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컨텍스트를 까먹은 거죠. 만약 기억하는 거, 소스를 기억해요. 지식의 소스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 지식의 소스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면 너는 볼 수 있지. 알 수 있어요. how it would be. 그게 얼마나 challenging. challenging 뭐야?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어려움을 준다. 이거 잘 나오는 표현이죠. 챌린지. 그러니까 챌린지가 도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려움을 준다. 도전적이라는 거. 어려움을 준다. 뭐가요? 이은 가주어고 진주어겠죠. 결론 짓는 거. 네가 기억 못한다고. 많은 걸 학교로부터. 그렇게 결론 짓기가 쉬워 어려워? 여기 나왔잖아. 만약 그 지식의 소스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걸 네가 알면 학교에서 배운 거 잘 못 기억했네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뭐 이지 이런 거 써야겠죠. 학교에서 자, 만약에 기억하는 거 다시 만약에 기억하는데 소스야. 지식의 소스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라면 너는 알 수 있지 않냐. 뭐 그게 이러기 쉽겠지. 뭐 결론 짓는 게 너가 기억 못한다는 거야. 많은 걸 학교로부터. 야, 결국 이 주제는 뭐야? 컨텐츠는 기억하기 쉬운데 컨텍스트는 기억하기 어렵다지. 자, 1번. Learned nothing in school. 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고? 메모리가 너를 속이는 방법. 야, 좀 멀리 간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2번. 왜 우리가 잊어버리냐, 선택적으로. 내용의 신뢰성. 3번. 끊임없는 싸움이야. 내용과 맥락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냐, 더 많은 걸. 그 더 잘, 학교에서. 이것도 보면, 이걸 안 알려줬다고요. 어떻게 하란 말은 안 나왔죠. 너의 집중을 옮겨간대요. 누구에서 무엇으로. 메모리 빌딩을 위해. 사실 이게 바뀌었죠. who는 문맥상 뭘 가르쳐? 뭘 가르쳐? 컨텍스트고 what은 컨텐츠니까 바뀌었죠. 둘 중에 하나인데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선택적으로 까먹냐? 컨텍스트를 잃어버릴 거지. 컨텍스트. 이건 뭐야? 컨텐트, 내용의 신뢰성은 아니잖아요. 내용을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고. 답은 1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냐? 그게 메모리가 너를 속이는 방법이다. 가 되겠습니다. 얘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좀 함축적이고 조금 키워드를 안 쓰고 좀 멀리 갔죠. 제목 문제를 쓸 때는 키워드를 다른 걸로 바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주제일 때는 거의 키워드 들어가지만 제목 문제는 좀 더 창의적으로 써도 되거든. 그래도 가능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네. 나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네. 어쨌든 결론은 시험 문제 수고했다. 수고했는데 9평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뭐 수능의 뭐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은 무의미하지만 문제의 방향성은 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볼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고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문에 가서 근거를 다시 찾는 건 정상이다 라고 생각해 달라. 순서와 삽입 문제는 결국 단서는 있다고 믿어야 보인다. 있다고 믿으면 보인다. 빈칸은 결국 어땠어요? 지문화에 있는 말을 주관식으로 먼저 써야 보이지. 자, 수고했고, 네. 고생했어. 수능을 잘 볼 거야. 공부하자. 네. 갑니다. 바이바이.